자, 오늘은 오랜만에 동주랑 또 데이트를 나왔습니다. 저번에는 명훈이랑 한번 나오고 그전에는 또 후배랑 한번 나왔고 이번 카페 데이트의 주인공은 동주. 여기도 모기가 있는데 또 물어뜯기더라도 일단 빠르게 영상이 더 중요하니까. 그치? 자, 약간의 잡았어. 오늘은 저번처럼 사연을 하나 이제 또 어떤 분이 보내주셔서 전업투자자에 대한 사연이야. 그래서 전업투자에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인데 사연을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동조도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업대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넘어야 할 벽들이 있는데 무언가가 꽉 막혀있는 것 같은 재능이 부족한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솔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사연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주덕님. 저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전업투자자에 대해 관심을 가진 지 3개월 돼가네요. 주덕님 영상을 보면서 점점 꿈 아닌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20대는 근로소득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달려와 작년에 이직을 해서 연봉 7천 정도 되는 회사에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급여고 제가 원하던 회사여서 성실히 월급 받아가면서 다니고 싶었는데 연봉 7천이면 되게 괜찮은 거 아니야? 30대 초반에 연봉 7천? 그러니까 내가 다니고 싶은데? 연봉 7천인데 이 리스크를 감당하고 전업투자에 뛰어들고 싶다. 이미 제 마음속엔 뚝배기 깼거든요. 자, 제가 생각했던 근무 환경이 아니고 근로소득이 늘어도 경제적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여러 투자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우연히 접한 주덕님 영상에 많은 매력이 끌렸고 저에겐 꿈같은 일이 됐습니다. 저도 전업투자자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정이 있고 굉장한 리스크가 하나 딱 있네 또. 돌이 지난 아이? 돌이 지난 아이가 있습니다. 야. 전업이란 특수한 직업에 리스크가 있다 보니 퇴사하는 것에 저에겐 도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육아휴직을 택하여 1년간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이런 분 몇 번 봤어 내가. 모르니까 육아휴직해서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체험해보고. 그래서 다시 회사를 다 대부분 열심히 다니시더라고. 리스크를 체험을 하시고 아직 기법보다는 신법에 대하여 주식에 대해 접근해야 된다는 방향성이라든지 깡통 안 차기 위해 많은 욕심과 원칙 지켜야 하는 등 신법 위주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공부와 원칙과 신법을 잘해도 다른 여러 요인들로부터 많은 위험 요소와 정답이 없다는 점 등 시장에 정말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고민이 됩니다.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지고 시장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1년간 주식에 대한 수익이 없다 가정하고 1년 생활비 정도를 대출로 버틴다고. 현재 주식 계좌에 있는 돈으로 전업을 하고 싶고 와이프도 해보고 싶으면 해봐라 라는 시기여서 아하, 이거 상당히 곤란한데? 안돼, 아직 아이가 돌이 지났단 말이야. 막상 회사에 말하고 전업을 하려고 하니 솔직히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퇴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아직 일을 저지르진 않으셔가지고. 왜냐면 육아휴직이니까 안 돼도 돌아갈 곳이 있는 거지. 여기까지만 봐도 이미 본인이 정답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주식시장이라는 곳에 평생 살아남을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서네요. 저도 나름 뭐든 한다고 마음먹으면 꼭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고집이 있으신 스타일이고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위험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잘 되는 분들도 다 이런 특징이 있어. 근데 모든 남자애들은 그치. 호승심이란 게 있잖아요. 맞아.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딱 이런 게 있거든. 가장으로서 이게 맞나 생각이 들면서도 돈이 주는 편리함을 알다 보니 한번 도전해서 월 1,000 이상 되는 트레이더도 돼보고 싶고. 왜? 너도 목표였잖아 처음에. 그렇긴 한데.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나 전업투자자 할 거야 이렇게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주변 반응이 뻔히 보여서 쉽사리 고민 상담이나 의지할 데도 없고 해서 주덕님에게 고민 아닌 고민글을 남겨놓네요. 정말 이 주식시장 꾸준함과 관심을 가지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 상황에서 한번 도전해보는 게 맞을까요? 자, 여기까지 일단 사연에 그런데 이거 보고 제가 느낀 점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동주는 어떻게 봤어? 저는 상당히 불손한 메일이다. 불손까지? 왜냐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가장이면은 가정의 평화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미 본문에 좀 안 되는 요소들을 많이 스스로 알고 계세요. 심리적으로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30대 초반이신데 연봉도 좀 작지 않으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육아휴직도 좀 권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휴직을 하면은 또 분명 회사 안에서 업무로도 뭐 승진이든 뭐든 밀릴 수 있는 요소도 있을 테고, 전업을 도전하는 그 이후에도 대출로 생활비를 하면서 한번 내가 해보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준비
준비가 안 되신 분이잖아요. 뭐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이게 스텝이 좀 잘못됐어요. 전업 투자라는 게 꼭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지만 수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도 조금씩 계속 검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매매를 해볼 수도 있고 충분히 소액으로라도 직장 다니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초단타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업 투자를 도전할 거야라고 말을 못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서가 잘못된 게 전업 투자 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수익이 쌓이고 나서 그 수익 때문에 전업 투자를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자신감이 생길 때가 딱 와요. 근데 그 수익이 일시적으로 운이 좋아서 생긴 게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6개월에서 1년 이상 꾸준하게 쌓이는 걸 느끼면은 이건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는데 중심이 딱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 그러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건 뭐 와이프건 부모님이건 이야기를 할 때 수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주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야 너 절대 안 돼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지. 실제로 저도 예전에 퇴사를 하고 전업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한테 보여줬던 게 이제 내가 30분 동안 컴퓨터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했다고 이야기를 PPT 했거든. 했다고 했었잖아요. PPT까지는 아니었고 이제 계좌 보여주고 어떤 식으로 내가 앞으로 매매를 할 거고 뭐 전업 투자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오케이를 한 것도 결국에는 수익금 때문에. 증명이 됐으니까. 거의 그때 대학생 때부터 회사 다닐 때까지 2년 동안 계좌를 좀 보여드렸는데 평균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수익이 났으니까 월급보다는 좀 더 훨씬 났으니까 그걸 보고 충분히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처럼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지. 수익을 먼저 내고 도전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도전을 해서 어떻게든 내가 한번 이뤄내 보겠다. 물론 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거의 그렇게 되면은 심적으로도 많이 불리하고 이 아이가 돌이 이제 갓 지난 아이가 옆에서 이제 울고 있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오늘 손실 났어. 미쳐버리거든. 저 아이를 내가 분유값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좀 모자른데 몇십만 원, 막 100만 원씩 잃고 있으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수익을 쌓고 주변에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낫고 수익을 쌓기까지 그거는 좀 직장을 다니면서 충분히 해볼 수는 있다. 왜냐면 단기 뭐 하루 이틀짜리 매매에서 1주, 2주짜리 수익 매매도 언제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업 투자를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좀 이해는 가요. 왜냐면은 연봉이 7천인데도 불구하고 한 세후로 따지면은 400만 원대? 그 정도 받을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제 생활하는 데는 무리는 없지만 말씀하신 분들은 정말 월 1000대 이상의 트레이더가 돼서 정말 우리 아이에게 좋은 교육도 해주고 싶은 거 다 맛있는 것도 맨날 잘 사먹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 거지. 그러다 아이 분유도 못 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치. 근데 개인적으로 좀 주식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좀 아쉬운 게 너무 좀 쉽게 본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해도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이유가 이미 시스템이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정 대가를 지불을 하고 나의 소득 창출을 하는 거잖아요. 이 일도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본인이 겪어보고 차근차근 증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컨텐츠로 접한 이런 전업 투자자들은 돈도 잘 벌고 여유도 많고 나는 지금 회사원으로 이 정도밖에 못 버는데 이 사람들은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네? 나도 한번 집중해서 하면 내가 쟤네처럼 못 될 게 뭐야. 그런 마음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도전을 지금 해보시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형 말씀대로 충분히 회사를 다니면서도 오히려 트레이딩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형도 저한테 항상 해줬던 이야기들이 캐시플로우가 있으면 마음이 여유롭기 때문에 매매에 좀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으면 오히려 수익이 내기가 좋은 환경이 갖춰질 수도 있고 장점들이 많은데 좀 성급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아마 이분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닐 거야. 그래서 그만큼 육아휴직까지 하면서 1년 동안 진지하게 해본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뭐 맞벌이인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제 육아휴직하고 대출로 생활비를 하면서 도전을 하시는 거는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하거나 이랬을 때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회사 다니면서 충분히 검증을 해보셔라. 사연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좀 동조도 고민이 많다고. 추석날 이제 연휴가 되게 길잖아. 네. 이렇게 쭉 쉬면서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아, 그지? 트레이딩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잖아. 평일에는 절대 술도 안 마시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운동하고. 요즘은 8시 반에 일어나긴 하는데
근데 그 이외의 시간을 모든 걸 주식에 맞춰서 썼죠. 저번 달에도 수익도 괜찮게 나왔고 수익도 거의 역대 최고 수익 냈었잖아. 네. 한 8월 달이었지? 8월 달이 물론 선물 수익까지 다 합쳐서지만 거의 5천만 원 넘게 수익을 냈었고 9월 달에는 살짝 수익이 나진 않았고 이번 달에는 1,000만 원 후반대 정도 손실 중인데 지금 거래일이 한 2거래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지 올라갈 때쯤이면 추석이겠는데 그래서 이달에는 그냥 손실이 이 정도다라고 좀 받아들였고 방금 컨텐츠에도 전업에 대한 환상 이런 게 있었는데 저 역시 증명돼서 전업을 선택한 게 아니었잖아요. 형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당시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요식업에 좀 일을 오래 했었으니까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텀이 생겨서 한번 배워볼 수 있겠다 해서 왔던 게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전업 생활의 시작인데 그래도 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제가 전업을 선택한 건 단 한 가지 이유였거든요. 요식업을 할 때보다 많이 벌었기 때문에 첫 해에도 그 당시 식당 일하면서 월급이 한 250 정도 됐는데 그래도 1년 동안 합산을 해보니까 30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났었고 그 다음 해에도 이제 좀 올라서 50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났었고 올해는 이제 포텐셜이 좀 약간 터진 해잖아요. 월 초에도 좀 영상 한번 찍었을 때도 한 4개월 동안 1억 3천 정도 수익을 냈었다. 바로 또 한 2,400 까먹었다가 최근에 2달 정도 좀 이제 잘 돼서 또 수익이 거의 한 8천만 원 이상 났는데 그럼에도 항상 좀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좀 자산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금에 여유가 없고 어떤 안정장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 않나 두려움도 가장 크고 또 무식하게 베팅을 크게 하잖아요. 천재성 뛰는 잘 나가는 트레이더들이 레버리지 살벌하게 쓰면서 빵빵 크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은 하고 있는데 좀 스페셜한 성장을 하고 있진 못하다 생각을 해요. 그만큼의 재능이 없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항상 좀 다른 트레이더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 스스로 조급해지기도 하고 무리를 하는 면도 없잖아 있고 이달에도 상당히 조심히 한다 매매를 했는데 또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손실이 나니까 그럼 잠이 또 안 올 거 아니에요. 많이 불안하고 그런 거에 대해 최근에 좀 많이 벽을 느끼고 고충이 큰 것 같고 근데 벽을 느끼는 그 원인과 이유도 명확히 아는데 그냥 탐욕 하나잖아요. 그치 내가 내는 수익에 만족을 못하고 나이도 제가 적지 않다 보니까 왜냐면 지금까지 삶이 좀 순탄치 않았어가지고 갖지 못한 게 좀 너무 많다 생각을 해요. 뭐 아직까지 차도 없고 가정을 이루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좀 더 무리를 하더라도 성장을 할 수 있게 극한의 스트레스를 한번 견뎌보자 이렇게 좀 살고 있는데 스스로 한번 준 거야? 챌린지를 약간 극한의 스트레스 받으면서 한번 도전하자? 약간 무협을 좋아하는데 무협 웹툰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약간 죽음의 위기에서 황골탈퇴를 하면서 급성장을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네 드래곤볼에서 그쵸. 원래 사이언이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 엄청난 성장을 하거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항상 지나갔을 때도 올해도 극한의 위기에서 급성장을 항상 했던 포인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맞아 항상 보면은 깡통의 위기감을 느꼈을 때 내가 갑자기 각성을 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 갑자기 또 폭풍 손실 다 복구해놓고 계좌가 막 무너지려고 하잖아 야, 이대로 가면 이제 인생 끝이다 막 갑자기 이런 긴장감 막 올라오면서 초집중하면서 갑자기 다시 올라오고 풀 도파민 물론 이제 계좌의 변동성은 좀 살벌하긴 하지만 올해는 그래도 우상향을 일단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그럼에도 요즘에 또 1억 정도씩 배팅을 하는데 트레이딩 할 때 근데 이제 할 때마다 이제 약간 좀 벽이 느껴지고 그런 것들을 느낀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내가 느끼는 건 그건 것 같아. 너가 다른 트레이더 분들 비교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 근데 그 네네. 비교가 결국에는 수익금이지. 물론 수익률도 있겠지만 이제 수익금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너가 내 기준에 어떻게 보면 매매할 만한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전에 자꾸 수익금을 생각하는 거지. 그쵸. 만족을 그래도 못하고 하루에 최소 일당 그래도 200은 벌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100만 원, 200만 원은 벌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한 달 뭐 손절 몇 번 한다고 해도 그래도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는데 뭐 이런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뭔가 금액으로 이번 달 현재까지 얼마 벌었는데 이걸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에 집중을 하는 게 잘못된 거지. 왜냐면은 시장에서 나한테 얼마만큼의 먹거리를 주는 상황이냐? 나한테 얼마나 먹을 구간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나는 최대한 열심히 내 기준대로 열심히 매매를 하고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계좌를 까보니까 수익이 생각보다 많이 났네?
나네? 생각보다 적게 났네? 아, 이번 달은 손실이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순서가 이제 바뀌는 경우가 솔직히 나도 그럴 때가 많긴 한데 많은 분들이 그럴 거야. 자꾸 계좌 한 번씩 봐. 아, 이번 달 얼마지? 이번 달 얼마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맞게 갑자기 비중 금액을 늘려. 그게 잘못된 거잖아. 만약에 내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오히려 뭐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그냥 평소대로 하다가 안 되고 있을 때 갑자기 복구하려고 막 비중 갑자기 더 태우고. 아, 약간 트레이딩의 종특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의 그 비중을 늘린 거에 가장 어렵게 만든 요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너는 이제 금액을 잡고 이 정도는 채워야지, 이 정도는 내가 찍어야지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큰 그림, 시장을 좀 보고 결정을 하고 시장이 정말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충분히 너가 비중 배팅을 해도 되는 거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비중 배팅을 오히려 하면은 그거는 이제 고집이지. 아, 이번 주에 그래서 사르르 녹았거든요. 사실 이달의 손실도 이번 주에 다 났고. 아무튼 너무 금액에 집착하지 말자. 그 부분을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많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저도 평생의 뭐 숙제고 모든 분들의 숙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월 얼마의 기록에 대한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정작 내가 원래 잘하던 매매가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 보면은 좀 산으로 가 있더라고. 막 상 따르려 그러고. 왜냐면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제일 잘하는 자리가 있다고 쳐. 근데 그게 안 보여. 근데 그게 만약에 일주일 내내 안 보여. 그럼 원래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아, 제가 이번 주에 그랬거든요. 내가 잘 보이는 자리가 아닌데 가겠지 하고 계속 샀다가 약손절도 누적돼도 억대 베팅하면은 1%만 손절해도 한 150 까이잖아요.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베팅하면. 그래서 이런 고충들, 비중을 늘리고 내가 목표로 하고 싶은 금액에 도달하기 위한 저 또한 그렇고 많은 이제 고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들, 지금 전업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실제로 전업투자를 정말 열심히 하면서 폭풍 도파민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들, 그래서 너는 앞으로 이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된다 생각해? 마지막으로. 형한테 혼날 발언이긴 한데 형이 항상 저희 그 결에 대해 많이 걱정을 해주잖아요. 너무 무리하고 욕심이 너무 앞선다. 근데 저도 항상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메타인지라 해야 되나? 내가 하는 과정이 정말 맞는가? 근데 요즘 한 가지 달라진 건 그 맞는가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좀 멈추고 장기간 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올해는 우상향하고 있지 않나 싶고, 그래도 앞으로 최대치의 스트레스는 여전히 저 자신에게 주려 하고 있고. 아니, 스트레스 안 받고 하려고 해야지. 최대한 안 받고 하려고 해야지. 스스로. 근데 맞아. 근데 고통 없이 얻는 게 아니라서 이게 자금이 원래 고통 자금이잖아.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이제 주식에 대한 수익은 고통 자금이다. 심리적 고통 자금이다. 그게 심지어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단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이클이 좀 더 천천히 오는 거고, 그 고통과 그 희열이 천천히 오는 거고,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이제 뭐 몇 번씩 그 고통이 올 수 있는 건데, 그 기간이 좀 다른 것 뿐이지 주식 투자에 대한 본질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또 뭐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이 생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런저런 정말 진지한 고민들, 어떻게 앞으로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될까, 나의 원칙과 기준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본인에게 계속 스트레스, 고통을 주면서 이겨나가는 방법을 택한 오늘 종주. 앞으로 어떻게 이 엄청난 이 스트레스를 견뎌내면서 이겨내고 성장을 하는지 한번 같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